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잘 먹던 음식이 요즘 들어서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시거나 입맛이 없어서 끼니를 대충 때우게 되시는 경우 말입니다. 또는 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짜고 달콤한 음식을 피해야 하는데 정작 뭘 먹어야 할지 막막하셨던 적도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예전에는 질긴 고기도 잘 씹어 드셨는데 요즘에는 턱이 아프고 힘들어서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이 가득한 건강식 레시피 5가지와 함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식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특히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도 높은 요리법들을 중심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오래 쓴 칼이 무뎌지는 것처럼 음식을 잘게 부수는 능력도 조금씩 약해지고 위장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게 되죠. 또한 입안이 마르기 쉬워져서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도 줄어들어서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잘 모르고 예전과 똑같이 먹다 보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노년기 식단이 왜 달라져야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68세 김영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김 어르신은 평생 요리를 좋아하셨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점점 식사량이 줄어들어서 체중도 5kg이나 빠지셨다고 합니다. 마치 꽃이 물을 잘 못 빨아 올리는 것처럼 몸이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가족들이 걱정해서 영양제도 챙겨드리고 좋다는 음식도 해드렸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텐데요. 의료계에서는 5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이 매년 조금씩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의 엔진이 오래 쓰다 보면 연료를 태우는 효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위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줄어들면서 마치 세탁기에 세제가 부족한 것처럼 음식을 잘게 부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되죠. 예전에는 딱딱한 고기도 잘 소화시켰는데 이제는 부드러운 음식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72세 박정수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관리하고 계신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짜고 단 음식을 피하라고 하셨지만 정작 뭘 먹어야 할지 몰라서 매일 흰 죽과 나물만 드시다가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해보니 몸속 영양 상태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해지려고 식단을 조절했는데 오히려 영양 부족이 된 거죠. 마치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굶었더니 기력이 떨어진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과 비타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성인이 밥 한 공기 분량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65세 이상은 밥 한 공기 반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식욕 감소와 소화력 저하로 인해 영양 부족이 되기 쉽다는 게 문제죠. 마치 작은 주전자에 많은 물을 담아야 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 건강식은 단순히 몸에 좋은 재료를 쓰는 것을 넘어서 소화하기 쉽고 영양이 꽉 차 있으면서도 만들기 간편한 음식이어야 합니다. 또한 씹기 쉽고 삼키기 편해야 하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힘과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해요. 마치 자동차에 좋은 기름을 넣어야 엔진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좋은 연료를 넣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레시피는 바로 영양 계란찜입니다. 계란은 흔히 완전식품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종합 비타민 약 같은 역할을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나이 드시면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을 쉽게 보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계란 하나에는 대략 성인 남성 손바닥 크기만큼의 고기와 비슷한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계란 3개, 멸치 우린 물 반 컵, 두부 4분의 1모, 당근 조금, 대파 한 뿌리면 충분해요. 여기서 두부를 넣는 이유는 단백질을 더 많이 넣으면서도 식감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딱딱한 땅에 부드러운 흙을 섞어서 씨앗이 잘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당근에는 우리 눈에 좋은 성분이, 대파에는 감기 예방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돼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계란을 그릇에 깨뜨려서 젓가락으로 잘 풀어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젓지 마시고 부드럽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마치 아기를 재우듯이 살살 저어주세요. 거품이 많이 생기면 나중에 계란찜 표면이 울퉁불퉁해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멸치 우린 물을 넣어줍니다. 멸치 우린 물이 없으시면 마트에서 파는 다시마 우린 물을 사용하셔도 괜찮고, 정 없으시면 맹물에 소금을 조금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 두부를 으깨서 넣어주시면 단백질이 더욱 많아집니다. 두부는 너무 곱게 으깨지 마시고 팥죽에 있는 팥알 정도의 덩어리가 남아있어도 좋아요. 그래야 씹는 재미도 있고 영양가도 높아지거든요. 당근과 대파는 잘게 다져서 넣어주시면 비타민과 몸에 좋은 섬유질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당근은 특히 기름과 함께 먹으면 몸에 좋은 성분이 더 잘 흡수되는데 계란의 기름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전자레인지에 3분, 그 다음 한번 꺼내서 젓가락으로 살살 저어주시고 다시 2분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저어주는 이유는 고르게 익게 하기 위해서예요. 마치 빨래를 넣을 때 골고루 펴서 말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혹시 전자레인지가 없으시면 찜기에 10분 정도 쪄주셔도 좋고, 냄비에 물을 넣고 그 위에 계란찜 그릇을 올려서 중탕으로 쪄주셔도 됩니다. 이 계란찜의 장점은 부드러워서 씹는 힘이 약해지신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고 소화도 잘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조사에서 계란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또한 계란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갈아주면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뇌도 좋은 영향을 주면 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호박죽인데요. 일반적인 호박죽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김영희 어르신처럼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호박죽은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호박에는 우리 눈과 피부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마치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예요. 또 변비에 좋은 섬유질이 많아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몸속 짠기를 빼내는 데도 좋습니다. 재료를 보실게요. 단호박 4분의 1개, 쌀 3분의 1컵, 물 2컵 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잣을 한 줌 정도 넣는 거예요. 잣에는 몸에 좋은 기름과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영양가를 높여줍니다. 특히 잣에 들어있는 좋은 기름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고소한 맛으로 입맛을 돋워주는 효과도 있어요. 마치 음식에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맛이 확 살아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단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찜기에 15분 정도 쪄주세요.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두부처럼 쉽게 들어갈 정도로 부드러워지면 됩니다. 부드러워지면 포크나 숟가락으로 으깨주시고요. 너무 곱게 으깨지 마시고 된장찌개 속 감자 정도의 덩어리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야 씹는 재미도 있고 배가 든든한 느낌도 받을 수 있거든요. 쌀은 미리 30분 정도 찬물에 담가 두시면 더 부드럽게 익어요. 마치 콩을 불려야 부드럽게 삶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리 시간도 줄어들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냄비에 으깬 호박과 불린 쌀, 물을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중간중간 나무 주걱으로 저어주셔야 바닥에 눌러붙지 않아요. 마치 밥을 지를 때처럼 가끔씩 저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센 불로 끓이면 호박이 타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마지막에 잣을 갈아서 넣어주시면 고소한 맛과 함께 영양까지 좋아집니다. 잣을 갈 때는 믹서기를 사용하셔도 되고 절구가 있으시면 절구에 갈아서 넣으셔도 좋아요. 갈은 잣을 넣으면 죽이 더 진해지면서 고급 한정식집 죽 같은 맛이 납니다. 의료계에서는 호박에 들어있는 몸에 좋은 성분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소금을 적게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는 것처럼 호박의 특별한 성분이 몸속 염분을 빼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니까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라요.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죽 종류를 드실 때 혈당이 빨리 오를 수 있으므로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좀 특별한 레시피인데요. 연두부로 만드는 스테이크입니다. 두부로 스테이크를 만든다고 하니까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정말 맛있고 영양가도 높아요. 71세 이명자 어르신은 고기를 좋아하셨는데 요즘 들어서 질긴 고기는 씹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마치 나이 든 사자가 딱딱한 뼈는 씹기 어려워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고기를 멀리 하시다가 단백질 부족이 되셨어요. 혈액 검사에서 몸속 단백질 양이 정상보다 낮게 나와서 의사 선생님께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라고 하셨는데 고기는 못 드시겠고 해서 고민이 많으셨다고 해요. 이런 분들에게 연두부 스테이크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든 음식이라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쉬워요. 마치 고기와 같은 영양을 주면서도 위장에는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죠. 또한 두부에 들어있는 콩의 특별한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몸에서 부족해진 것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재료는 연두부 1모, 표고버섯 3개, 당근 반개, 양파 반개, 올리브오일 2스푼, 그리고 소금과 후추 조금이면 돼요. 표고버섯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감기 예방에 좋고 당근의 좋은 성분과 양파의 특별한 성분도 몸의 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서 젊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연두부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빼주시고 1cm 정도 두께로 썰어주세요. 마치 식빵을 썰 때처럼 적당한 두께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얇게 썰면 부서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물기를 제대로 빼지 않으면 기름에 튈 수 있으니까 키친타올로 꼼꼼히 닦아주세요. 표고버섯은 딱딱한 기둥 부분을 제거하고 얇게 썰어주시고 당근과 양파도 모두 얇게 썰어주세요.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중간 불에서 연두부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마치 계란 후라이를 부치듯이 한쪽 면이 노릇해지면 조심스럽게 뒤집어서 다른 면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자주 뒤집으면 부서질 수 있으니까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두부가 노릇하게 구워지면 일단 접시에 덜어두세요. 같은 팬에 썰어둔 채소들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양파가 유리창처럼 투명해질 때까지 볶은 다음 표고버섯과 당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채소들이 어느 정도 익으면 구워둔 두부를 다시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마지막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춰주시면 완성이에요. 간을 할 때는 혈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소금은 아주 조금만 넣으시고 대신 후추나 마늘 가루를 활용해서 맛을 내세요. 이 요리의 장점은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재미가 있어서 식욕을 돋울 수 있다는 거예요. 두부에는 콩의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건강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이 성분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들에게 부족해지기 쉬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집의 기둥을 튼튼하게 보강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는 우리에게 친숙한 미역국인데 여기에도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미역에는 갑상선 건강에 좋은 성분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 부분에 있는 몸의 조절 장치와 우리 뼈를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 미역에 좋은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집에 철근을 보강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료는 미역 한 줌, 쇠고기 50g 또는 조갯살 50g, 참기름 1스푼, 마늘 2쪽, 물 4컵 정도면 충분해요. 고기 50g이라고 하면 대략 어른 엄지손가락 2마디 정도의 크기예요. 만드는 방법을 보실게요. 미역은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서 충분히 불려주세요. 마치 말린 표고버섯을 불리는 것처럼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부드러워집니다. 불린 미역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시고요. 쇠고기는 잘게 다져주시면 되는데 마치 다진 마늘 정도의 크기로 다져주세요. 마늘은 칼등으로 으깨서 준비해 주시면 향이 더 잘 나와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먼저 볶아주세요. 마늘 냄새가 고소하게 올라올 때까지 볶으시면 됩니다. 향이 나면 쇠고기를 넣고 볶다가 미역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미역을 충분히 볶아줘야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마치 생선을 구울 때 충분히 구워야 비린내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중간 불로 줄여서 1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으시거나 아예 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고기와 미역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맛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박정수 어르신 같은 경우 이런 미역국을 꾸준히 드시면서 짠맛 대신 미역과 고기의 자연스러운 감칠맛으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게 되셨어요. 마치 설탕 대신 과일의 단맛에 익숙해지는 것과 같은 변화였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레시피는 브로콜리 수프입니다. 브로콜리는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채소 중 하나인데요. 감기 예방에 좋은 비타민이 레몬보다도 많이 들어 있어요. 마치 천연 비타민 약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로콜리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특별한 성분이 있는데 건강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이 성분이 우리 몸의 방어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환절기의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마치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방패를 씌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료는 브로콜리 한 송이, 감자 1개, 양파 반 개, 우유 1컵, 물 1컵, 버터 1스푼이면 돼요. 여기서 감자는 수프를 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우유는 부드러운 맛을 내면서 몸에 좋은 단백질과 뼈에 좋은 성분을 더해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브로콜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감자와 양파도 썰어주세요. 감자는 사과 깎듯이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자르시면 되고 양파는 양파링을 만들 때처럼 썰어주시면 됩니다. 냄비에 버터를 녹이고 양파를 먼저 볶아주세요. 양파가 유리처럼 투명해지면 감자와 브로콜리를 넣고 물을 부어서 끓여주세요. 감자가 젓가락으로 쉽게 찔러질 정도로 부드러워지면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믹서기가 없으시면 으깨거나 체에 거르셔도 됩니다. 마치 이유식을 만들 때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시 냄비에 넣고 우유를 부어서 끓어오르지 않게 약한 불에서 데워주시면 완성이에요. 우유가 끓으면 분리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이 수프의 좋은 점은 야채의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부드러워서 소화가 쉽다는 거예요. 또 우유를 넣어서 뼈에 좋은 성분과 단백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고요. 마치 한 그릇으로 여러 가지 영양을 동시에 채우는 똑똑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이런 레시피들을 활용할 때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간은 되도록 싱겁게 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혀의 맛을 느끼는 능력이 조금씩 둔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짠맛을 더 찾게 되는데 이는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마치 라디오 볼륨이 작게 들려서 자꾸 크게 틀게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대신 마늘, 생강, 허브 등의 향이 나는 재료를 활용하시면 짠맛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리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끓이거나 쪄서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마치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씨앗이 잘 자라게 하는 것처럼 음식도 부드럽게 해야 우리 몸이 영양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나 채소는 젓가락으로 쉽게 으깰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익혀주세요. 세 번째,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나눠 먹으세요. 매번 새로 요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한 번에 2에서 3일 분량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데워 드시면 됩니다. 마치 김치를 한 번에 많이 담가서 오래 먹는 것처럼 건강한 음식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리해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죽이나 수프 같은 경우는 냉동 보관도 가능해서 일주일치도 미리 만들어 둘 수 있어요. 네 번째, 색깔을 다양하게 맞춰보세요.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함께 넣으시면 그만큼 다양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마치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을 먹으면 그만큼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명 중 7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특정 영양소 부족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색깔 있는 식단이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요리하는 게 힘드시거나 시간이 부족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 몇 가지 간편한 팁도 알려드릴게요. 마트에서 파는 냉동 채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영양가는 생채소와 거의 비슷하면서도 손질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거든요. 마치 이미 다듬어진 야채를 사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또 압력솥이 있으시다면 모든 재료를 넣고 한 번에 조리하는 원팟 요리도 시도해 보세요. 한 냄비에 모든 걸 넣고 끓이면 설거지도 적고 영양도 좋은 음식이 완성됩니다. 자, 지금까지 노년기에 꼭 필요한 건강식 레시피 5가지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댓글로 경험담을 나눠주시거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이 레시피 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 하는 후기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까요? 같은 질문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돼요. 서로 정보를 나누고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해져 나가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건강식을 더욱 맛있게 만드는 특별한 소스와 양념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건강에 좋은 만능 소스들이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 짜지 않으면서도 맛있고 만들기도 간단한 소스들로 준비했어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맛있고 영양 가득한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